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이영훈 IM증권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은 이틀째 저가 매수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2월 소매 판매 시장에서는 핵심 소매 판매에 주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0.6% 예상했던 게 0.2% 정도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펀더멘탈적인 특히 소비 쪽 이쪽에 뭔가 좀 둔화가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지난달에 발표된 거는 역성장이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를 이제 굳이 찾는다면 찾는 거고. 네. 시장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급하게 반등을 그렇죠. 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던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걸 지표 때문에 반등했다고 해석하는 건 좀 그렇죠. 무리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은 지금은 되게 좀 분기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바닥 확인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실적이 또 발표가 이제 곧 4월 되면 또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M7 쪽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제 이번 주에 그 금리 관련된 게 뭐 BOJ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도 있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좀 뭐 코멘트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일반적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동결, 미국도 동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자체보다는 이제 점도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점도표가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의 기대치처럼 지금 6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파월은 파월 나름의 길을 가겠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 괜찮으니까 별로 달라진 거 없어. 파월의 의견이라기보단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오늘도 소매 판매도 나왔지만 이미 센티 지표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꺾이는 상태에서 소매 쪽, 그러니까 소비 쪽 같은 경우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걸 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FOMC가 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 역시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6월달 지금 말씀하신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는 딱히 인하할 만한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제대로 조정을 들어가서 지금보다 예를 들어 한 10% 전후 더 떨어져서 S&P 500 기준으로도 뭐 한 15% 전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시장이 더 조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연준의 태도가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다음 달 이제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보편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게 실제로 실물 경기에 어떤 충격을 줄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침에 그 미국 자동차 업계 CEO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 기사 난 거 잠깐 봤는데 역시 그 관세 없애달라고 얘기했더니 기대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 봐가지고는 어떤 식이든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시장은 경계할 가능성은 있고 또 그게 실제로 실물에 반영이 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더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관세 리스크는 당분간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거니까요. 네. 국내 요즘은 사실은 미장보다 국장 관심들이 더 많으셔서요. 오늘은 이사님 오셨으니까 국장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또 특히 이제 섹터별로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5% 넘게 올랐고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뭐 한번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만 업황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 뭐 낸드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등등 이런 말씀을 중국 쪽에 뭐 그런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이구환신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 이게 어제 삼성전자 이게 사실 어제 저는 좀 주목했던 게 삼성전자가 오전에 오르다가요 오후장 가면 이렇게 밀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어제는 계속 유지가 돼서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의 모습일까요? 일단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가격 올렸고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그러고 있고, 그 여기에 지금 키옥시아 역시 이제 고정 가격 올리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또 표명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디램 가격 역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물 가격, 고정 가격 할 거 없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가 나오는 데다가
DDR5는 지금 사실 쇼티지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5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물가뿐만 아니라 고정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레거시 쪽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게 2분기부터냐 아니면 3분기부터냐 그렇죠. 그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다 더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어저께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굳이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지난주 후반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좀 기사화됐었죠. 엔비디아 실사단이 방문을 했다. 예, 그 말씀하셨죠. 또 심지어 어저께 슬쩍 나온 기사상으로는 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서 퀄테스트 통과는 또 무리 없을 것 같다. 이건 또 단독이라서 또 들어봐야 돼요. 저는 근데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예.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경영진단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 그쵸, 기사도 기사 나왔었고 나왔죠. 이제 경영진단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전략적 선택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조금 안 되는 쪽은 좀 뒤로 미루는 전략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 또 어저께 추가적으로 소비 부양책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붙은 거죠. 여기에 GTC 2025가 이제 개막이 됐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혹시 젠수랑 입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면 뭐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바닥 찍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양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군요. 올 작년 12월 그다음에 올 1월 사이에들 보통 바닥 찍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가는 뭐 일부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는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 간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소부장을 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 소부장을 산다면 뭐 소재 쪽이냐 뭐 부품 쪽이냐 뭐 장비 쪽이냐 이게 또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바닥은 확인된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급등을 해서 6만 원 넘고 6만 5천 원 바로 가고 이럴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조금 퀘스천이고요. 그거에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어제와 같은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한 3, 4일은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들어온 걸 되게 의미 있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전략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은 괜찮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잡느냐, 장비나 소재 쪽을 잡느냐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의 개선 속도 또는 어떤 업황의 전환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제 와가지고 이쪽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거는 이미 낸드 쪽 관련돼 가지고 소재 쪽 주식들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비 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고요. HBM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하나비전이 그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어저께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바닥을 다 확인하는 그림은 맞는데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쇼티지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레거시 쪽으로 해서 투자 캐파를 굉장히 크게 늘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장비 쪽보다는 그래도 부품, 소재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하는 부분은 만약에 HBM을 삼성이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의 소재 쪽 들어가는 쪽, 뭐 부품 들어가는 쪽 이런 쪽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도 이른바 삼성향 그렇죠? 어저께도 보면은 이제 관련 종목들 주가들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낸드 쪽 돌아가는 분위기 봐가지고는 그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이사님께서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거는 낸드 쪽이고, 그다음에 삼성 HBM 문제가 진짜 콜 통과한다 그러면 삼성향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소재나 부품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상대적으로 싶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는 이제 이 정도 말씀 들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새로 갖고 계신 분, 새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첨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또 삼성전자만큼이나 또 이 큰 이슈였던 게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알테오젠 얘기도 그 전부터 이사님이 꾸준히 말씀을 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결국은 이제 2조짜리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까지 나온 거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이제 바이오주들 전반에 뭔가 소위 말하는 훈풍을 불어넣을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 있는 상태에서 2조짜리 딜이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오버일 수도 있다. 그런데 12% 오른 게.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오른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머크 쪽에서 이제 특허 관련해서 무효 심판 청구가 들어갔었죠. 할로자임을 상대로. 네. 그때부터 주가가 좀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고 조정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특허 심판 청구 들어가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할로자임이든 답안서를 내미는 시점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기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알테오젠이 2조짜리 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하고 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금만 해서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특허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은 빅팜이라 할지라도 500억을 버릴 각오라고 계약을 하겠어? 작은 돈이 아니죠. 500억은 빅팜만 해도.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특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는 이 정도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다. 네. 이게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 아닙니까? 뭐 변수라는 거는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빅팜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 특허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된 계기가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조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2조 딜을 가지고 했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알테오젠이 갖고 있었던 의문점 내지는 좀 혹시나 하는 의구심 같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풀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방출이 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알테오젠이 아마 또 이번에 페어마켓에서 그 삼상 SC 결과 발표가 또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도 한번 하셨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 결과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나올 가능성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뭐 크게 밀리거나 이럴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어저께 확인된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일단 하방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역할 측면이 있을 거고 추가적인 어떤 애로 계약이 또 나와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 4만 원 가까이 됐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 뭐 좀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뭐 70만 원 얘기, 1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이를테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사실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소위 말해서 황제주 그러니까 100만 원 넘는 종목은 삼바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국내 바이오 업계에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업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네요. 근데 바이오 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이제 한국 바이오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거고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있어요, 몇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들의 어떤 임상 결과 발표라든지 또는 그 동향 같은 걸 좀 추적을 해보시면 알테오젠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준하는 정도까지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은 후보군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빅파마하고 뭔가 한 번이라도 선례가 있는 회사들이 되겠군요. 그거를 보셔도 좋지만 우선은 저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특성상 이게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을 대체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 그 가운데서 그 기술이 검증된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방산 얘기 좀 해보죠. 이게 모멘텀이 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유럽의 소위 말하는 이제 재무장 이게 유럽 내에도 이제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미국이랑 이렇게 뭐 협상하다 보면 결국 미국 무기 더 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악재가 아니냐 싶었는데 뭐 전혀 아니네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제가 가졌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 방산주를 23년부터 투자해가지고 끌고 왔었는데 네. 2월 중순 전후부터 시작해서 비중을 확 줄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이게 결국 가가지고 방산주 특히 방산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갖다 그러니까요.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그 국방비를 갖다 감축하는 데 있어서 대체 수단이 될 거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 방산 쪽이 이제 클라이맥스 근처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글쎄. 했는데 시장은 내러티브가 훨씬 강합니다. 지금 현재 GDP의 한 1.7% 정도 그 EU 전체를 봤을 때 2%가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는데 이거를 갖다 27년까지 3%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감정 싸움까지 붙었잖아요. 미국하고. 예. 미국하고 감정 싸움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급하게 지금 무기 조달할 수 있는 데는 양산 능력 갖고 있는 한국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기사가 그 캐나다가 F-35 한 20조 정도 규모 구매하기로 했던 걸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KF-21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항공우주가 어제 급등했던 게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 시장이 내러티브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느꼈던 게 쏠림, 그다음에 논리 개발 시나리오들을 놓고 보면은 급등주들, 주도주들이 대개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은 저는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내러티브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끝이냐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끝 같지는 않은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거나 눌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실제 펀더멘탈이 되려고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폴란드 2차 계약이 되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폴란드 2차 계약도 다 된 것처럼 얘기가 한동안 며칠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조용한 거 보면 참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 수 있는 게 조선입니다. 왜 이게 조선이 문제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도 종목에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와요. 종목이 바뀌어가면서. 근데 또 거꾸로요. 어제 하나오셔도 계속 또 나왔지만 삼성중공업도 엊그제 또 나오고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지금 꽤 크게 나옵니다. 한두 척이 아니라 대여섯 척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중국 선박을 미국 항만 들어오는 걸 규제하겠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런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팔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참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뭐 증권가에서는 또 사라고 하니까 증권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역시 조선주도 계속 끌고 왔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산하고 다르게 좀 갖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방산이 더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 한국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함을 미국조선이 커버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브라질 선사하고 어저께 대만 에버그린 선사에서 수주했던 하나오션하고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들어왔던 거 있죠. 그 선박들 전부가 원래 중국향이었습니다. 이미 발주가 중국에 들어갔던 것들이 거의 우리한테 다시 온 거군요. 고려가 된 거예요. 발주가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래서 거의 글로 갈 거라고 봤었던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국이 조선업 부흥에 대해서는 진심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간에 지금 그 조선업이 미국 조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중국 조선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사이클적인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여건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만 LNG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5개, 추가로 한 3, 4건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주될 것만 해도 우리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LNG 현재 캐파상으로 봤을 때 한 7년에서 8년 캐파거든요. 네. 중국 주지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거기다 군함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려 본다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 받을 때 파시는 쪽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저는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하나오션이 호주의 오스탈사요? 그 이제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면서요? 알바마인가 어디에?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겠다라는 적대적 M&A를 하겠다고 좀 나선 기사도 오늘 아침에 좀 나왔던데 예를 들면 그게 뭐 그것도 단독이기 때문에 뭐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어떤 그런 조선업 관련된 제휴 협의 또는 어떤 미국발 어떤 수주, 발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좀 더 제스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 오스탈사 같은 경우 특히 미국에 있는 그 자회사가 지금 미국 군함을 설계, 건조하는 데까지 네.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거를 애초에는 이제 우호적으로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그쪽에서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바람에 이제 한 발 물러섰다가 이번에 이제 적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국 시장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좀 전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시장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참 그래서 시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용훈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